키워드 포착 시작합니다. 심유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심유철 기자입니다. 네,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요, 렌터카입니다. 영상 먼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내뿐 아니라 제주도 등 섬여행에서는 필수로 이용되고 있는 렌터카. 그런데 최근 렌터카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여료 바가지, 과잉 수리비 청구 등 다양한 피해와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관련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렌터카를 선택할지 궁금하시죠?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자동차를 사서 쓰는 게 아니라 빌려서 쓰는 거다 보니까 더 주의할 점도 많고 확인해야 할 사항도 많은 것 같은데요. 관련된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네, 얼마 전 차를 빌려주고 위치 추적을 해서 고의로 파손하고 나서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렌터카 영업을 하는 이들은 사회 초년생이나 여성들에게 차를 빌려준 뒤에 그리고 그 차를 GPS로 위치 추적을 한 다음에 차량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사고를 낸 후에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이나 여성들이면 일부러 차를 잘 모를 것 같은 사람들에게 빌려준 건가요? 네, 맞습니다. 늦은 밤이나 새벽에 렌터카가 있는 곳에 찾아가 CCTV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고 난 뒤에 차량을 파손하거나 다른 차량으로 들이받았습니다. 또 쿠폰을 준다며 차를 반납하는 사람을 사무실로 유인하고 나서 다른 직원이 일부러 렌터카를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신들이 운영하는 회사의 렌터카는 자산이기도 하잖아요. 일부러 사고를 내고 흠집을 낸 이유가 있을까요? 네. 렌터카를 이용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그런 건데요.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렌터카 이용자들로부터 70여 차례에 걸쳐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가로챘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만 18세에서 21세 미만이거나 여성이었고요. 업자들은 부모에게 알리겠다거나 또 소송을 걸겠다고 피해자들을 협박해서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400만 원까지 뜯어냈습니다. 아직 차를 사기에는 부담스러운 나이다 보니까 렌터카를 이용한 걸 텐데 오히려 악덕 업주를 만나서 더 큰 피해를 입었군요. 다른 피해 사례도 있을까요? 네, 지난해 여름 부산에서 운행할 렌터카를 빌리기 위해 인터넷을 뒤지던 20대 남성의 사례인데요. 여기저기 알아보던 남성은 매우 싼 값에 차를 빌려주는 업체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연령 제한이 있는 다른 업체와는 달리 18세만 넘으면 렌트를 해주겠다는 등 조건도 까다롭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업체를 방문한 그에게 직원들은 가격이 저렴한 대신 자차 보험 가입이 안 되고 또 차량이 파손되면 제휴된 정비 공장에서만 수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가격이 싸서 선택한 건데 또 다른 조건이 있었던 셈이군요. 네, 좀 찝찝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그동안 사고를 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을 수락했고요. 계약은 했지만 결국 피해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주차장에서 문콕을 했는데요. 렌터카 업체에서 수리비로 자기만 3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차 문이 살짝 긁혔을 뿐인데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네요. 네, 문콕, 흔적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직원들이 트집을 잡으며 휴차비와 수리비로 300만 원을 요구한 거고요. 보험사도 없어서 하소연할 길이 없는 상태에서 몸에 문신한 렌터카 업체 직원들에 둘러싸여서 결국 100만 원에 겨우 합의를 끝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해당 업체 직원들은 구속되거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엄연한 범죄 행위로 보이는데 이런 사례가 많나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 직원들은 손님들에게 보험 가입이 안 된다고 속인 뒤 이렇게 경미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상대로 거액을 뜯어냈는데요. 한 업체에 당한 피해자는 모두 50여 명으로 합의금만 1억 원에 가까웠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쉽게 빌릴 수 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렌터카 업체로 유인한 후에 그 후에는 정말 마음대로 돈을 받아낸 셈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피해 사례가 왜 생겼는지 좀 알아볼게요. 렌터카 업체에는 면허증만 있으면 연령에 상관없이 차를 빌릴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면허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 연령이용 렌터카는 연령 제한이 있는 렌터카보다는 훨씬 높은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만도 연간 최대 800만 원 정도인데요. 그런데 오히려 렌터비는 싸게 받아야 하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업체들도 적자를 면하기 위해서 이 같은 범죄를 계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들도 일부 입장이 있긴 한데 실제로 피해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그 피해 사례는 꽤 많습니다. 또 계속해서 늘고 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 건수는 총 427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131건, 2014년에는 219건으로 늘었고요. 2016년 1월에서 5월까지의 피해 건수는 77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14.9%가 증가했습니다. 네,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도 있겠죠. 아무래도 성수기에 많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바로 여름 휴가철이었는데요. 2013년과 2014년 2년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 350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알 수가 있었습니다. 7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피해 건수는 140건, 또 전체의 약 40%이고요. 월별로 살펴보면 8월, 9월, 7월 순으로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네, 여름 휴가철에 렌터카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그때 몰린 것 같은데요. 지역별로도 분포가 있을 것 같아요. 제주도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렌터카 소비자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는데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총 138건이 소비자원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 50건이 7월과 8월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섬 여행을 하다 보면 차를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렌터카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어떤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네, 소비자 피해 4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해보면요. 일단 예약금 환급이나 대여료 정산 거부가 110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사고 경중에 상관없이 동일한 면책금 요구는 73건, 또 렌터카 반납할 때 부당 수리비 요구는 72건, 저차보험 미가입에 따른 수리비 등 과다 배상 요구는 61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피해 사례가 다양한데요. 앞서 알아본 것처럼 보험과 관련된 피해도 있죠. 네, 보험 처리를 거절하는 경우도 24건이나 됐습니다. 또 연료비 미정산, 렌터카 고장도 포함되어 있었고요. 렌터카 관련 피해는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죠? 그 이유는요, 일단 렌터카 사업이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대규모 업체부터 영세한 업체까지 차를 렌트해주는 업체가 너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 정상적 영업으로는 이익을 내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를 빌릴 때는 자기 차량 손해담보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요. 야간에는 CCTV가 있는 곳에 렌터카를 주차하는 게 좋습니다. 네,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고 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관련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아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일단 렌터카 피해를 줄이려면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고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렌터카를 이용할 때 보험은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럼 렌터카 관련 보험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어 보여요. 일반 사람들은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네, 일단 렌터카 업체에서 가입할 수 있는 자차 보험은 수리 면책금에 따라 일반 자차와 완전 자차로 구분이 되는데요. 일반 자차는 사고가 났을 때 면책금과 휴차 보험료, 즉 차량 영업 손실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완전 자차는 일반적으로 면책금과 휴차 보상료를 내지 않습니다. 네, 사고가 나서 수리하는 동안은 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보상도 완전 자차가 해주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내는 보험료가 차이가 있지 않나요? 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료는 완전 자차가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일반 자차에 가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상 문제를 겪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업체가 완전자차라고 광고하더라도 해당 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완전자차에 가입했더라도 사고 때 면책금을 일부 내야 한다는 문구를 넣어둔 업체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계약을 하든 약관을 꼼꼼하게 읽는 건 기본인 것 같습니다. 또 보험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알아야 할까요? 네, 렌터카 업체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업체도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렌터카 업체를 이용하면 사고나 고장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또 회사가 보험에 가입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렌터카를 빌릴 때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을 살펴볼게요. 차를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충 점검하고 차를 가져갔다가는 기존 이용자가 낸 사고 책임까지 덤터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렌터카 점검 때는 업체 직원과 함께 스크래치, 사고 흔적 등을 잘 파악해야 하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범퍼나 도어 밑부분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는 주유 상태를 점검하고 와이퍼, 에어컨, 비상 등도 조작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차량에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있기 때문이죠. 네. 꼼꼼하게 살펴보고 작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계약서에 적어두는 게 좋겠죠? 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어두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빌릴 때 확인할 부분이 또 있는데요. 보통 렌터카는 주행 거리에 제한은 없지만 유류비는 이용자 부담입니다. 초기보다 적은 양으로 반납을 할 경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처음 렌터카를 받았을 때의 상태로 반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칸 정도가 남은 상태에서 빌렸다면 그 정도를 채워서 반납하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리고 반납할 때 주의할 점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시간에 쫓겨 렌터카를 급하게 반납하다 보면은 물건을 분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반납 전 휴대폰과 지갑 등 소지품을 차에 놔두지 않았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즐거운 여행지에서 렌터카로 인해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으시려면 직원과 함께 자동차의 옆면, 하부, 사이드미러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용 시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반드시 렌터카 지점에 연락을 해서 사전에 연장 처리를 해야 합니다. 사전 동의나 계약 연장 없이 임의로 연장